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 캠페인론의 주호일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제 15주차, 이제 마지막 주차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석가탄신일로 인한 보강 수업을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아직 한 주가 사실 실질적으로 남긴 했습니다만, 이제 거의 아마 오늘 수업 내용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따 제가 수업 중간에 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지금 그 주제가 야릿 광고와, 기타 물론 중간중간에 또 이벤트성 매체와 스파덴 스페이스, 또 경기장 광고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극장 스크린까지 사실, 스크린 광고까지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그 부분은 만약에 오늘, 수업 내용 최대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혹시 제가 좀 다 못 마치고 마치게 된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일단 그 여러분들에게 뭐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일단 제가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드릴 텐데요. 아마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6월 20일 토요일 날 제가 또 역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까지 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일단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또 일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오늘은 내용이 좀 많은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임팩트 있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만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스파덴 스페이스 부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벤트성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말고사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학교에서의 이제 권고사항도 이제 언택트로, 이제 비대면으로 일단 진행해 줄 것을 전달해 주신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저희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또 저희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금 진정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되어져서 일단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예정은 7월 2일 날 제가 수업일이죠. 목요일 날인데 저희가 2시 30분 만약에 보강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뭐 그 한 3시 이후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어쨌든 수업 시간 내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어떻게 시험을 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험의 형식으로는 사실 조금 이제 문제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일단은 과제와 시험의 형식을 조금 같이 접목해서 할까 합니다. 즉 일단 제가 추후 세부 안내를 하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시험 시간인 1시간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이나 한 70분 정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제시를 하고 저희가 시험의 형식에 뭐 그런 그러니까 과제 형식에 맞는 어떤 형태를 저희가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저희가 동일하게 대면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신 지역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역시 과제 형태로 제출하시는 이런 어떤 두 가지를 병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픈북 개념의 시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형태로는 오픈북이고요. 그리고 제한 시간 내인 것도 역시 시험의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임하시는 어떤 형태로 이제 좀 진행하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결합 형식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들은 일단 여러분들 이 클래스 먼저 공유 받아보시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미리 스케줄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야립 광고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립은 그러니까 들야자의 세울립자, 그래서 자, 들판에 세워진다는 개념의 그런 매체이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랜드마크적인 그런 개념의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큽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한남대교 이제 남단에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제가 북단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찍은 사진인데 현재 지금 제너시스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실제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자, 굉장히 자, 그 뭐 도심이든 아니면 뭐 아니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고속도로나 뭐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세워져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자동차 교통수단 이용 우리 그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런 형태의 광고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옥상 광고와 함께 대표적인 랜드마크 매체입니다. 옥상도 역시 저희가 이미 뭐 다 배우셨습니다만 두 매체의 공통점은 사이즈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옥상 광고는 건물 위에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야립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들야자이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주라고 합니다. 자, 이 포를 지주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땅바닥에 지주 형태의 어떤 지주를 세워놓고 그 위에 매치를 세우는 형태, 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옥상과 또 역시 물리적으로 또 제작하는 기법은 약간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비교해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일단 저희가 그동안 교통 광고와 그 다음에 저희가 옥상 광고를 먼저 했습니다만, 자, 디지털 사이즈 광고를 저희가 또 진행했죠. 지난주까지. 자,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굉장히 트렌디한 매체이기도 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 광고와 디지털 사이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하게 될 내용, 아까 얘기했던 스팟앤 스페이스 이벤트성 매체, 뭐 야립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두 가지 매체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특별법 제가 구분해 놨긴 했습니다만 오늘 네 가지의 매체 유형들이 현재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PPT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마지막 주차,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번 주차에 하려고 했던 극장 스크린 광고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들이 있죠. 첫 번째로 이제 공항이나 면세점들이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극장, 영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뭐 개봉하려고 했던 영화들이 다 하반기 이후로 더 넘어가 있었고 상반기 개봉작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 그만큼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극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광고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선호도가 높은 장소였었는데 근데 당연히 볼 사람들이 없어지니 그러니까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급감을 했던 자,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요도가 높긴 하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약간 지금 조금은 처져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잠깐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일단 제가 이번 학기에 다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자, 야리 광고 외에 자, 이벤트성 매체, 그 다음에 스페이스 디벨로프 미디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경기장 광고까지 좀 볼게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립은,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저희가 지난번에 왜 그 5개 광고 광고법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일단은 이 광고법에 의해서는 이제 이게 불법 광고 매체에 해당이 됩니다. 되게 특이하죠? 불법 광고인데 지금 뭐 랜드마크 얘기하고 있고 막 굉장히 광고적 선호도 높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은 일반법의 어떤 일반법의 배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마 5개 강구의 역사 초반부에 아마 설명해 드렸을 텐데 86년도 아시안 게임과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 대회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떤 그런 대회를 위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러니까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5개 강구에 있는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던 매체들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옥상 네온이나 그다음에 옥상 전광판 그다음에 야리 광고 그다음에 버스 외부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택시까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매체가 아니었고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야릭과 함께 자,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법화 되어 있는 매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출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서울 올림픽 기념체육진흥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국제 행사를 위한 특별법으로 계속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 경기 외에도 뭐 엑스포나 또한 비엔날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대회들을 지원하는 법으로 계속해서 연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모 의원께서 자 이거는 일반법의 질서를 파기하는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평성이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나라가 이걸 운영한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 이게 2016년 12월 31일자로 이제 만료가 됩니다. 특별법이 해제가 돼서 아까 보셨던 야리 광고들이 전부 다 뽑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업권이 없어진 거죠. 자 그랬다가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5월 30일 날 한국 5개 광고 센터라는 게 개소가 됩니다. 지금 5개 광고 센터는 5호선 지금 공덕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그 지방재정 공제의 산하에 좀 개소가 되어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2010년도 세계무역 박람회 지원법으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2008년도 12월 1차 기금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4차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리 광고를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국제대회나 어떤 그런 또, 좀, 5개국 센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뭐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대회나 어떤 그런 국제 행사를 지원하는 것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야리 광고로 발생하는 수익금들을 지자체에도 이제 분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개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나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법안을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지원들을 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초기에 어떤 코바코 지상파로 따지면 방송으로 따지면 코바코 같은 역할을 하는 5개 광고에서의 코바코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되었던 현재 자 5개 광고 센터에서 지금 야리 광고를 중심으로 자, 이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광고 형태가 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일반형, 평면형 똑같은 뭐 개념인데요. 자, 일단 가장 많은 숫자가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가로가 18m고요. 세로가 8m 이 개념이고요. 그리고 전체 높이 바닥에서부터가 23m까지 이 범주 내에서 자, 이 매체를 지주를 세우고 자, 세울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은 뭐 144 한쪽에 양쪽으로 하면 저도 288이 되겠죠. 총 면적이 양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최대한 23m를 넘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자, 이제 LED 내부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뭐 이게 아마 제가 이제 다른 수업할 때는 넣었다가 지금 제가 뺐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과거 이 사업이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에는 가로가 20m였고요. 세로가 10m까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m씩 더 길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400제곱미터가 되는 사이즈가 이제 144로 좀 줄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부 형광등 조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배웠던 까치발 투광기도 있었고 또 그다음 비조명으로 그냥 야간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사실 크다고 해서 야간 가시가 아니 되다 보니까 조금 광고 효과가 좀 조금 떨어졌을 텐데 이제 지금은 자, 거의 다 전수 내부에 LED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조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줄었지만 자, 조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야간 효과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이런 형태들입니다. 자,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지주. 자,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평면형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BTS가 사실 작년 연말에 들어갔던 광고였었습니다. 올해 초반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건 국내동 톨게이트 쪽, 그러니까 거의 뭐 경부선의 노른자의 위치에 워낙에 우리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즉 BTS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 스타로 뭐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5개 광고 입문해서 야리 광고 그 당시도 있었거든요. 96년도와 17년도에도 자, 한 번도 어떤 팬클럽들이 그러니까 아이돌이 광고를 집행했던 적이 없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뭐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스타들이 야리 광고마저 하는 어떤 시대가 됐다라는 게 좀 놀랐고요. 지금 사실 빠져 있긴 합니다만 자, BTS가 들어갔었고 자, 현대해상도 자, 요게 아까 제가 첫 페이지 여러분들
제너시스 보여드렸잖아요. 그 맞은편에 있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남대교 남단에 자 한쪽으로는 제너시스, 그다음 한쪽은 현대해상, 그러니까 다 이노션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평면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자 BBQ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그 평면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들이 평면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합형은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밋밋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양 꼭지에다가 아까 이제 가로 세로의 어떤 그런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돌출 형태로 좀 광고를 실행하면 좀 더 주목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양면 돌출은 또 허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약간 설정해 놨고요. 이런 것들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 광고 센터 홈페이지에 다 이제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자인 어떤 가이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총, 자, 70% 정도 이내에서, 자, 규격은, 자, 일단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면적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간 좀 줄겠죠. 같으면, 아까는, 20에, 20에 10m에 100% 쓰기 때문에, 144였다라면, 지금 70%까지 쓸 수 있다 보니까 줄었던 거고요. 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높이는 조금 더 높아졌고요. 25m, 아까 23m였죠. 돌출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명 형태는 자 LED 내부 조명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위에 자, 이거 우리 볼보 자동차죠. 자, 이렇게 좀 툭 튀어나와 있죠. 자, 이런 형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여의도 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심형 야리 광고인데요. 우리 볼보 S60 자동차 광고를 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내용들입니다. 복합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보여드리니까 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싶지만, 물론 뭐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계속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긴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사실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한번 동시에 좀 보시면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이 일반형이고요. 좌측이 이제 평면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이거는, 돌출형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일반 형태를 좀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자, 일반 형태와 돌출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상단 보시면 이렇게 툭, 뭐 큰 어떤 돌출 형태는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과 돌출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복합형 매체들의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일단, 시각적으로는 먼저 한번, 사진 상징을 하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부터 뭐 고속도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 그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한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동시 비교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나중에 운전하시게 되면 양쪽 시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명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자, LED,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옥상에서 우리가 조명 광고였던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형태 있었죠. 네온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플렉스 있었고 그다음 화공 있었는데 플렉스의 형태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옥상은 자 건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주 형태로 자 우리가 그러니까 바닥에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라는 요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셔도 크게 무방하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 형태입니다. 자 주간 야간 역시 우리가 옥상 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도심 같은 경우에 옥상은 주변의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다른 건물들의 불빛 때문에 사실은 약간 야간 가시가 조금 약간 방해받을 광고 기준으로, 광고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야립은 특이하게, 자,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대부분 주변에 어떤, 불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개체들이 가로등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는 저기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 주변에 거의 뭐 논밭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어떤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역시 저희가 아까 랜드마크가 되는 옥상 광고와 그 다음에 야립 광고는 전부 다 주간보다는 야간 광고에 대한 효과가 더 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주간 가시, 그 다음에 야간 가시. 자, 좀 다르죠? 자, 또 다른 형태의, 자, 그 불빛이 강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광고물이죠. 그럴 정도로 주변에 어떤 그런, 가시를 방해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훨씬, 자, 우리가 도심에 있는 옥상이나 이런 광고보다는 훨씬 더 야간의 효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1학기 때 수업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디지털, 그러니까 야립 광고에 디지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디지털 사이언스 배웠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범 설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림픽대로에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강면 이렇게 좀 도심권에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국내동 톨게이트 주변에도 그러니까 고속도로상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이제 홀딩 중인데 자, 일단 두 위치에 자, 매체가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인데 이제 방식은 여러분들이 왜 일반적인 도심에서 보시는 정화판처럼 영상이 막 화려하게 표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들 때문에 자, 슬라이드 컷이 DID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컷 형태로 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딱 얼핏 보기에는 그냥 사진이기 때문에 야립처럼 보이잖아요. 자 내 돈은 뭐 여기 보시면 내 돈은 내가 듣는 음악에 갔으면 좋겠어라고 뭐 이렇게 쭉 바이브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색감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는 자 이게 고정 광고가 아니라 자 디지털 광고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건 강북 강면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여기 멀리 제1롯데월드 보이시죠? 자, 요 위치인데 자 색깔 바뀌었죠. 블랙에서 바탕이 자 보랏빛으로 좀 바뀌었고 자 그다음에 우리 텍스트도 주황에서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는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컷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강변북로에 설치가 돼서 시범 설치 운영 중입니다. 사실은 올림픽대로에는 K5가 올해 초에 신차 출시하면서 대대적으로 거의 그 턴키로 그러니까 전체 구자를 전부 다 사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까지 한번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자 드디어 야립에도 이제 디지털이 등장했다라고 일단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홀로그램으로 바뀌거나 어떤 이런 식의 것들이 그 다음에 넥스트 행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리 광고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옥상은 왜 강남대로가 굉장히 탑 오브 더 오브 탑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뭐 도선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종로 쪽도 얘기했고, 광화문 쪽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야립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기 아래 호남 고속도로나 이렇게 아래지방의 고속도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총 한 200개가 좀 넘는 그런 야립이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광고주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 사실은 어디냐면 경부고속도로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인천공항 고속도로 이 정도가 굉장히 좀 핫하거든요.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매체들을 좀 많이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매체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또 광고주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도로들을 한번 달리시게 되면 한번 좌우에 있는 광고물을 한번 좀 유심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운전에 방해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안전운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광고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러다 보니까 매체사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야립 광고가 이미 어떻게 보면 TO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리가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자 광고주는 자 그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싶어 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야립을 대체할 수 있는 즉 야립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광고물들이 이제 속속들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게 이런 광고였구나, 아마 아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 탑재 플렉스 광고입니다. 일종의 모바일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사진 보시면 아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거예요. 우리 트럭에다가 이렇게 광고물을 탑재해서 이제 싣고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요 사이트에 가서 이제 그 세워놓고 이제 불을 밝히는 또 아니면 이것처럼 리프트업이 되는 그런 광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박스카 형태였는데 쭉, 자, 이게 올려서 이렇게 한번 돌리면, 우리 이제 다른 자동차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실은 이제 위치를 그러니까 뭐 트랜스포메이션 해줄 수 있는, 자,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자, 어쨌든 차량에 탑재하는 플렉스 광고라는 개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트럭이긴 하지만 차량에 탑재해서 자, 광고 매체의 형태를 이루는 자, 이런 것들이 야립의 대체인데 왜 야립의 대체냐? 자, 일단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도심에서는 주로 이제 안전지대. 자, 여기도 지금 사진상은 어디냐면 신사 사거리거든요. 거기에 중간에 세이프 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거기에 차량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다 설치해갖고, 자, 오가는 교통 인구들에게 이제 광고 노출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한단디가 남단인데, 자, 이 자동차가 이제 일로 옮겼다고, 아까 신사역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옮겼다라는 거고요. 쭉 가시면, 자, 압구정으로 들어가시는 현대백화점이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원래대로 박스카 형태라면 이 차들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자, 위로 올려주고, 자, 돌려주니까 광고면 자체가, 자, 자가용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 눈 시야에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맞춰주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차량 탑재의 플렉스. 그래서 이거를 자, 결국에는 도심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까지 이제 끄집어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지금 찍었던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운전 중에 제가 직접 찍었던 내용이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상에 국내동 톨게이트를 좀 지나서 기흥 쪽 가는 쪽입니다. 용인.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동천 자이 아파트 보이시죠? 자, 요게 지금 현재 야리 광고, 자동차 광고예요. 이건 현재 제가 달리고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보였죠? 자, 이런 형태로 자, 없었던 자리에 자, 광고 매체가 없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보이시죠? 차량이 자, 올라가서 아까 도심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광고면을 잘 볼 수 있게끔 자, 방향을 맞춰 준 거죠. 자, 이것들이 바로 야리 광고를 대체하는 자, 차량 탑재 자, 플렉스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창고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물류창고. 자, 옥상 광고를, 자,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다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게 좀 비어있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형태, 평면 형태의 야리 광고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뭔가 물류창고, 일반 건물은 아닌데, 창고 같은 형태 위에 이렇게, 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나 아니면 실제 광고가 들어가 있는, 자, 그런 광고물들을 보실 거예요. 자, 여기처럼. 보이시죠? 남서울대학 들어가 있는. 자, 앞에 있는 버팀병원은 아까 얘기했던 일반형 광고이고요. 야립에. 자, 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비슷한 위치에 자, 물류창고를 사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물류창고로서도 쓰긴 하겠습니다만, 자, 옥상 개념이 되다 보니까 자, 이 상단에 자, 이제 광고물을 받는 거죠. 자, 사실은 편제상으로는 야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옥상 광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효과는 자, 도시문과 달리 야립 광고의 형태를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자, 야립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자, 매체를 자,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계속 이어집니다만 이게 가장 용인에서 핫했던 스팟 있는데 특히 백석대학교 잘 보시면 자, 과거 이건 네온이었었어요. 심지어는 자, 네온 사인. 여러분들 네온 아시죠? 자, 번쩍번쩍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아까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야리 광고는 내부 조명 LED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광고도 심지어는 자, 영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슬라이드 컷으로 컷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옥상 광고이다 보니까 네온으로 허가를 받아서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석대학교,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일단 굉장히 뭐 주변의 색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온의 어떤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광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야립 광고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자, 그런 매체였겠죠. 그래서, 네, 애석하게도 이제 이게 건물이 다시 리뉴얼 되면서 이제 없어지고 다른 형태의 매체로 이제 바뀝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근처로 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수원 쪽에 기흥 쪽에 이런 옥상 광고 형태들이 전부 다 자, 옥상 광고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야립 광고의 어떤 효과를 같이 동시에 내는 굉장히 전략적인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백석대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항상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보이시죠? 건물도 새롭게 올라가고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도 네온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명 광고 형태 플렉스 광고로 좀 바꿨는데 보이시죠? 요걸 제가 또 역시 한참 광고가 안 들어가 있다가 이제 MG 새마을 광고가 들어가서 광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비포라고 한다면 지금의 애프터라고 할 수 있는데 형식은 같은 옥상이지만 요건 이제 네온이었고요. 지금은 자, 플렉스로 바뀌어 있다라고.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은 야립 광고의 형태를 야립 광고의 효과를 자,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체 홍보 야립이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세계 최고의 선진 용인, 자, 분명히 뭐 용인시 광고이겠죠. 근데 상단에 보시면 남서울대학의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지자체 홍보 야립들, 지자체가
자기들의 도시를 그러니까 브랜드화 시켜서 자 뭔가 광고를 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상업 광고를 이제 받은 어떤 형태이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전면을 다 광고 매체로 쓰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상단만 쓰더라도 야간 조명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매체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만 자, 남서울대학교 외에도 자 금성백조 자 건설사 광고도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화성시 자, 우리 여러분들 화성시 상단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의 홍보 야립으로 자, 상단에 어떻게 보면 피열성 광고와 함께 그 다음에 상업 광고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지자체가 홍보 야립,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야립 광고의 전체 면적을 자,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형태의 야립 광고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뭐 천안이라든가 자, 뭐 충남,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는 뭐 오산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요 사진들이 제가 지방을 제가 좀 최근에 가지 않아서 좀 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두 천안이나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뭐 지주가 두 개죠. 예, 과거에도 이제 일반적인 상업 광고도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에도 일단 뭐 이렇게 두 개나 세 개씩 되어 있는 지주 형태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시는 오산시처럼 원펄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은 지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가면 지자체가 세우는 광고들은 불법이에요. 왜냐면, 센터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물체는 아니고 어차피 제가 뭐 지난번에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개 광고는 법령 시행령 조례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조례가 또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각각의 지자체가 이 조례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본인들이 뭐 법적인 부분을 또 케어하다 보니까 뭐 불법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지자체 내에 그런 홍보야를 세운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세운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세워진 매체들을 운영을 그러니까 어떤 유료로 운영하는 형태를 좀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지향점인데 아직도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홍보야립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야립 광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야립 광고의 최적화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로 쭉 올라가시다,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이제 기아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본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사진이 이제 제가 업버전 사진을 계속 좀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릴 텐데, 이제 코나가 이제 런칭했을 때, 자, 일종의 문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산시도 사실은 바로 오산 근처에다가 세워놨겠죠. 이제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게서는 어떻게 문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요.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 과거 초기에 이게 해외 브랜드 자동차가 부킹을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해외 브랜드가 들어갔다 한다면 뭐 현대기아 입장은 굉장히 불편했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대행사였던 이노션이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자 그 지방의 어떤 자기의 어떤 집에 어떤 문패처럼 활용하는 형태를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양면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자, 보시는 것처럼 문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촌치킨, 우리 오산 쪽 지나가면 교촌치킨 바로 있죠.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 자, 이 앞부분에, 자, 교촌치킨에 대한, 광고가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문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사랑 근접해 있는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야리 광고의 어떤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산 IC 초입에 자, 교촌치킨 본사 앞에 매치를 집행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촌치킨, 그러니까 통닭 이렇게 해서 과거의 어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현재 가고 있는 매체이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게 요게 사실 이제 3단지 지금 그 공사 중에 이제 광고를 집행했던 내용인데요. 요건 지금 그 배달의 유원지 사거리 쪽입니다. 평택이고요. 그 뒤에 보이시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저희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자, 요렇게 아까 우리 우리 야립의 서울이나 그 다음에 고속도로 상에서 봤던 자, 차량 탑재 플렉스 광고를 자, 요렇게 자, 또 다른 도심에서 끌어들여서 주로 건설과 분양 광고 형태들을 업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최적화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세워놓고 좀 더 홍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자,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 가시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매체를 뭐 요즘에 뭐 디지털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5개 광고 중에서도 야리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광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아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반형 광고 보이시잖아요. 자, 여기 뒤에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지역마다 이렇게 고속도로나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자, 그 해당되는 자,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렇게 기지하는 어떤 그런 매체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그 하단에는 자, 이렇게 특정한 뭐 학교나 뭐 또는 기업들의 그런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야리 광고를 대체하는 형태의 광고물입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불법 광고인데 대부분 지금 주파수 광고들이 언론 쪽에 사실은 뭐 그런 해당되는 매체들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불법 여부를 떠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야리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매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5분을 경과하고 있는데요. 야립을 빨리 끝내고 일단은 전반부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정보 안내판은 자, 국내동 톨게이트이고요. 보이시는 알뜰 주유소가 들어가는 양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예 뭐 금호 타이어나 이런 식으로 외부 브랜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도로공사 자체 브랜드를 그러니까 홍보하는 형태의 좀 매체로 활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매체 효과, 광고 효과가 좋겠죠. 너무나 좋은 그런 매체인데 지금은 귀속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해서 도로공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사례인데, 우리가 이제 야립은 옥상하고 또 동일하게 되게 1년 이상의 장기 광고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몇 해 전부터인가 여러 가지 좀 뭐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좀 세일즈가 안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아니면 또 우리 또 광고주들의 니즈도 있고요. 자, 영화 광고는 보통 보름이나 한 달 정도밖에 하지 않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맨 3가 물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쿵푸 팬더나 영화 광고주가 들어오긴, 활용하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장기 광고주 위주의 매체가 단발성 매체를 활용하는 단발 형식을 활용하는 저런 업종들에게도 역시 허용이 돼서 그러니까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로 사실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대로 상에 올림픽대로거든요. 아이언맨 3가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단기간 집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좀 제가 게임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지난해에 자, 달빛 조각사가 출시해가지고 했을 때도 야리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야리만 한 게 아니라 각종 지하철이나 버스 등등 했었습니다만, 자, 영화에 이어서 그 엔터테인먼트 광고주가 그러니까 단발로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자, 야립을 진행했던 사례들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화 사례로 뭐 저희가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전반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야립 광고였고요. 아까 이제 중요했던 건 야립도 중요했지만 야립 광고의 어떤 선호도가 그다음에 매체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매체들이 개인적으로 주변에 많이 생겼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장기 광고 위주의 캠페인에서 단발의 어떤 그 캠페인이 필요한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에게도 역시 허용이 돼서 상호 이익적으로 자,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희가 전반부 영상은 야립으로 좀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요. 후반부 영상에서는 이벤트 프로모션, 그 다음에 스페이스 디벨로프먼트, 그 다음에 경기장까지 한번 쭉 한번 이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